대학생들의 그 당원 배가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도 대학생이고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민주주의 모임이나 아니면 학교 법이나 반대 모임, 대의원장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가까이서 대학생들의 성향을 살펴보면은 학생들은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이고 좋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 정치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이제 이들이 당장 먹고 사는 취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활동, 특히 뭐 다음 활동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취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자면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기타를 친다고 하면은 기타를 친다고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저는 공부도 안 하고 기타만 친다고 걱정하시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치활 빨리 하고 가세요. 아니에요. 저기 패널분들 말씀하실 때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시각으로 대학생들을 평가하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참여를 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참여당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인 취업과 이 카테고리가 맞아야만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이제 취업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영어나 면접, 그리고 토익 아니면은 이제 유명 강사들의 그런 프로그램, 이제 정치 사회적 강사들이 되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그러면 각 후보들한테 1분씩 보충 답변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여성위원회 그 재정에 관련돼 가지고 그 예산안 중에서 그 여성 발전 기금하고 양성 평등 교육 사업에 2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사업 계획을 짜지 않으면 없는 돈, 이거 안 내려오는 돈이고요. 사업 계획을 잘 짜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꽉 챙겨서 받아야 된다. 아니 잠깐만 지금 저러다 아까 답변 한번 아까 다 못하셨기 때문에 1분 더 드리고 한재 걸로 하시면 다시 1분 드리겠습니다. 해볼게요. 1분 동안 말씀. 여성당원 활성화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성위원회 회의 때 시당위원장이 꼭 참석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위원들이 시당에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재정 확보 보면 여성위원회 재정이 아니라 전체 재정을 물어봤던 것 같고요. 재정 확보는 뭐 제 생각은 그 공약이 밝혔듯이 투명하게 월별 회계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한지 당원들하고 젊은이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각 단위별로 선거가 있고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될 단계가 있으면은 당원들을 통해서 뭐 모금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은 차익이 필요하면 해야 되고 또 직책 당원들한테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안 그러면 애초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참여 당원들 주권 당원들 많이 해달라고 해서 당비를 내려오게 만들고 이런 절차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렇다고 돈 많은 독지가를 모셔온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과거 사당화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네.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상현 후보께서도 다시 지금 1분 드리겠습니다. 예, 한지거입니다. 정영남 패널께서 질의한 거에 혹시 답변이 미진했나요? 예, 저는 단순히 저는 답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위원회의 재정만은 물어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당의 예산에 관해서도 확보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여성위원회가 예, 여성위원회뿐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재정 확보 방안은 주권 당원을 확보를 늘려야죠. 아까 그 같은 동원 방법이 혹시 될 수도 있는데 당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당당하고 우리 당답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 이상을 만들어서 국고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법적으로 고장된 걸 우리가 지금 못 찾아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각급 선거에 꾸준히 도전을 해서 모든 후보들을 배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즉 현재 법령에 주어진 그 테두리 내에서 자금 확보하는 것이 우리 당답고 또 필요하다. 그 괜히 후원금 잘못 받았다는 고생하는 분들 여러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위원 후보들도 1분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던 청년, 대학생 교육과 관련해서 마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근현대사, 정치사를 우리가 이제 교육연수위원회와 연계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왜 단 한나라 표를 이제 세력을 결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왜 친일파에 대한 인식을 다시 바로 고쳐 잡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교육연수위원회와 함께 이제 구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추가적으로 뭐 특별 사업이랄까 이벤트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국경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뭐 이제 각종 여러 이제 보훈 단체들, 뭐 광복회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지금 뭐 자료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충대신문에서 이런 사설이 실렸었습니다. 20대는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 이런 사설이었는데요. 20대들이 투표도 안 하고 사회적으로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기대는 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촛불 세대, 지금의 10대들이 크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하겠다, 너희의 세대는 물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20대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20대들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사회 구조가 자기들이 취업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취업 문제밖에 고민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사회에 관심이 없다고 비난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장만을 강요한다면은 절대 대학생의 당원 배가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민주당에서 이번에 예, 충대 그 당원배가 운동을 했는데 4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참여당이 이런 걸 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남 하나 추가적인 게 있으십니까? 잠깐만, 지금 끊어도 되나요? 예. 네, 잠깐만 지금 조금만 쉬고 테이프 가야 될 것 같아요.